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노린다는 이야기 뉴스에서나 들으셨죠? 그런데 이 사연의 주인공 도연 씨는 그 일이 자기 집에서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건물 여러 채. 그런데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아버님 이제 오래 못 버티셔. 건물 우리가 가져야지. 그 순간 도연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이 집안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닿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식 문제로, 재산 문제로, 또 며느리 사위 문제로 소갈이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 최도연 아버님과 김명숙 어머님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힘이 되는 댓글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더 빠르게, 더 자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이 방송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믿기 힘든 오늘의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베란다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손에는 며칠 전 받은 부동산 관리 현황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이야. 올해 70을 넘긴 도연은 이 지역에서는 제법 알려진 건물주였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가게 하나로 시작해서 평생을 악착같이 일해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분당 신도시 개발 초기부터 하나둘 매입한 상가 건물들이 이제는 10여 채가 넘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부엌에서 아내 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보고서를 접어넣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지훈이가 어제 전화했어요. 이번 주말에 수진이랑 같이 온대요. 명숙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수저를 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사실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 지우는 결혼 후 점점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를 자주 찾았던 아들이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도연은 30대 후반에 늦둥이로 얻은 아들 지훈을 무척 아꼈습니다. 어렵게 자수성가한 만큼 아들에게만은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보내고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아파트를 사주고 사업 자금까지 대주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떤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명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어색해요. 명절 때도 형식적으로만 인사하고. 도연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겉으로는 예의를 갖췄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친정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친정이 좀 어려워서요. 수진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효부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연은 젊은 시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골에서 무일푼으로 올라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하나씩 건물을 샀습니다. 부동산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절대 팔지 않고 버텼습니다. 이 나이 되어서야
조금 편해졌는데 도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건물 관리를 아들 지훈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명숙은 식사를 하면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보, 지훈이가 요즘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전에는 우리 말도 잘 듣고 뭘 결정할 때도 상의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명숙의 말이 끝나기 전에 도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점점 아내 말만 듣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연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도 저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모은 건데 도연의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요즘 며느리와 아들을 보면서 느끼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번 주말에 얘기해 봐야겠어. 도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오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오해도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번 주말에 그가 듣게 될 이야기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도연은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계속 불안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수진이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먼저 달려와 안부를 물었는데 이번에는 현관에서 신발만 벗고 앉았습니다. 어서 와라, 지훈아. 도연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수진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대형마트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전에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가져오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명숙이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도연은 아들과 며느리를 살펴봤습니다. 둘 다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목에는 새로 산 듯한 명품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럭저럭이요. 지훈의 대답이 퉁명스러웠습니다. 예전에 다정한 아들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도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자. 저희 친정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아버지 병원비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수진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생활비를 좀 더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매달 상당한 금액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요. 수진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놀랐습니다. 이미 보내는 돈에 추가로 300만 원이라니요. 그건 좀 부담스럽구나.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리한 부탁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건물 임대료만 해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오니까 병원비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연은 아들의 말투에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게 된 걸까요? 지훈아, 그 돈이 다 우리 것은 아니야. 세금도 내야 하고 건물 관리비도 있고. 그래도 충분히 여유 있으시잖아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집 시아버지들은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건물도 다 미리 물려주는데 저희는 아직도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있잖아요.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마음을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명숙이 차를 가져오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수진아, 차 한잔 하면서 천천히 얘기해보자. 하지만 수지는 차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연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인색해서 그런 게 아니야. 친정이 어려우면 도와드릴 수 있지. 그런데 친정 도움도 적당해야 하는 거 아닐까? 적당하다는 게 뭐예요? 친정 부모님이 힘드신데 우리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훈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도와야죠. 도연은 아들이 자신의 말은 듣지 않고 아내 말만 듣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우리도 부모인데 시부모도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건물도 있으시고 부족한 게 없으시잖아요. 저희 친정이랑은 상황이 다르죠. 수진의 대답이 냉정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젊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명절 때면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찾아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잖니? 예의요? 저희가 예의 없게 했나요? 수진이 반박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만하고 우리 좋게 얘기해보자.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상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도 그렇고 아들이 자신 편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 것도 그렇고 지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도연이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의견에 동의해요. 친정이 어려우니까 도와야죠. 그 순간 도연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껴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 알겠다. 도연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차도 제대로 마시지 않고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들이 나간 후 도연과 명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명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도연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 당당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도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부족한 것 없이 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변한 모습,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도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이미 불신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며칠 전 있었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과 한 번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다. 네,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가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간 되면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인데 시댁도 좀 챙겨야 하지 않겠냐?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수진 말이 맞잖아요. 친정이 힘든데 우리가 도와야죠. 곧장 아내 편을 드는 아들의 말에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훈아, 그렇다고 시부모를 소홀히 해도 되는 건 아니야. 소홀히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예전에 다정한 아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동네 지인으로부터 더욱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기분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이웃집 김 씨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수진이 친정 부모님이 그러시던데요? 우리 딸이랑 사위가 우리한테만 잘하면 됐지 시댁까지 챙길 필요가 있냐고요? 요즘은 딸 가진 부모가 더 대우받는 세상이라며 사위가 얼마나 잘하는지 입에 마르게 칭찬하시더라고요. 도연의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부모까지 나서서 시댁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돈과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 듣지 않아도 될 서로의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동네에서 꽤 소문이 났어요. 형수님도 많이 속상해 하시던데.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 명숙에게 이 얘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도연은 아내와 마주 앉아 있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밥도 안 드시고. 명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와 배신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이 도연을 엄습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도연이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명숙이 놀라 달려왔지만 도연은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요. 빨리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명숙의 다급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명숙은 병실 의자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수진도 급히 병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 상태는 어떤가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빨리 와서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오래 이 상태가 계속될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길게는 몇 주에서 몇 달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순간 수진과 지훈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병실에는 도연만 남겨두고 가족들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희미하게나마 주변 소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수진아.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의식불명이니까 우리가 재산 관리를 할 수 있잖아. 도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혼수 상태에 빠진 이 순간에 그런 얘기를 하다니요. 맞아요. 아버님이 더 이상 결정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진짜 기회예요. 수진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건물 명의만 우리 앞으로 넘어오면 다 끝나는 거잖아. 그런데 어머니가 있잖아.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원래 재산에 관심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잘 설득하면 될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여보,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몰라. 아버님이 깨어나시면 또 원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그러는데 법적 대리인 신청하면 된대. 아버님이 의식불명이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그래. 그럼 빨리 알아보자. 지훈이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도연은 눈도 뜰 수 없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그 대화를 들어야 했습니다.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속내가 병실한 공기처럼 싸늘하게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지 않을까? 지훈이 걱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의식불명 환자 가족이 재산 관리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맞다. 오히려 안 하면 이상하지. 두 사람은 도연이 듣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 바로 변호사 사무실 가자. 네, 그래요. 빨리 처리해야 해요. 도연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자신의 혼수 상태를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명숙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지훈아, 수진아,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니? 아, 어머니. 아버지 간병 문제 얘기하고 있었어요. 지훈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고생 많다. 너희도 피곤할 텐데. 명숙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혼수 상태 속에서도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깨어나면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 도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면 반드시 대비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도연의 의지만큼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의식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열흘 동안의 혼수 상태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고 계십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눈을 뜨고 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은 무겁고 목은 뻣뻣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 명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열흘 내내 병실을 지켰습니다. 여인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명숙이 도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곧이어 연락을 받고 온 지훈과 수진이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딘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지훈은
아버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셔서 다행입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수진도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보다는 의무감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들었던 그들의 대화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건물 명의만 우리 앞으로 오면 다 끝나요. 그 모든 말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의사가 간단한 검사를 한 후 말했습니다. 다행히 후유증은 없어 보입니다. 며칠 더 관찰한 후 퇴원하셔도 될 것 같네요. 도연은 완전히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생활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고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도연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오래된 친구이자 변호사인 김영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조치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조용히 연락을 했습니다. 지훈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도연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시간 되면 집에 좀 와보겠니? 도연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내일 오후에 와라. 알겠습니다. 지훈이 아버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평소보다 굳어져 있었습니다. 서재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아버지 의식 돌아오기 전에 정리해야 해. 내가 한 말이지? 도연이 정확히 따라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건물 명의만 우리 앞으로 오면 다 끝나요. 수진이가 한 말도 다 들었어.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실망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말이 그대로 아버지 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아버지. 지훈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 내 죽음을 기다리면서 재산을 노리는 게 오해야? 도연이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지훈이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습니다. 그럼 뭔 뜻이었어? 의식불명인 아버지 앞에서 유산 분할 얘기를 하는 게?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부자 간의 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한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너희가 살고 있는 집 말이야. 갑자기 화제가 바뀌자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내가 사준 그 아파트 어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 지훈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 달 안에 나가거라. 도연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디로 가요? 지훈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스스로 집을 구하든지 처가로 들어가든지. 아버지, 지훈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다. 너도 내 아들이 아니고. 도연이 일어서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등은 굳어져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훈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회? 내가 내 죽음을 기다리면서 기회를 노렸잖아.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도연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지훈아, 이제 우리 부자 인연은 여기까지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도연은 서재를 나갔습니다. 지훈은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아내 명숙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대화부터 오늘 지훈과 나눈 대화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명숙은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우리 지훈이가 그런 말을? 내가 직접 들었소. 이 귀로. 도연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들을 그렇게 키운 걸까요? 명숙이 자책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오. 그냥 우리가 너무 많이 해준 게 잘못이었어. 도연도 마음이 아팠지만 결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간 지우는 수진에게 모든 상황을 알렸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의 대화를 모두 들었다는 것,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해요. 소용없어. 진명이가 아버지니까. 지우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친정으로라도 가야겠네요.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지훈의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한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지 그것을 생각하면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침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서재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아들과의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배신감과 실망감은 그보다 더 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도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믿고 의지했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자신과 아내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국 지훈과 며느리 수지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도연과 명숙을 찾아왔습니다. 지훈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러나 도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내가 부모를 버린 순간 이미 인연도 끊어진 거다. 스스로 일어서라.
그게 내 몫이다. 명숙도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너희를 더 감싸주면 또다시 같은 길을 갈 뿐이다. 그 말에 지훈과 수지는 고개를 떨군 채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두 노부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텃밭에 나가 흙을 고르고 명숙은 꽃을 가꾸며 잔잔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밥을 나누며 평온하고 단단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